안녕하세요. YBM 어학원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6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독해 1파트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독해 1은 제가 지난번에 대비 특강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5급의 독해 영역에 있어서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영역입니다. 사실상은 뭐 독해 2나 독해 3도 쉽지도 않고 사실 독해 3 같은 경우엔 지문도 길고 하니까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오답률이 높고 그 문제를 많이 틀리는 영역 중에 하나가 독해 1이에요. 독해 괄호 넣기 자체는 사실 어느 급수이든 간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독해 1파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비 특강 기억을 하시고 공부할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점수를 좀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 1부분,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자주 출제되는 형식 확인할 거고요. 실전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이 세 가지 패턴으로 흐름에 따라서 머리에 남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중점적으로 그 부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전에 독해 1부분 대비 특강 때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뭐 수로 목적어나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거 아주 굵직굵직한 것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난이도가 좀 높으면서도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좀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부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부사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부사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틀리는 문제를 내가 맞추면 상대적으로 또 점수가 조금이라도 더 맞을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사는 다른 어떤 독해 1 그 품사와도 똑같이 무조건 짝꿍을 찾는 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얘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사와 같이 오는 호응되는 표현을 같이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짝꿍 찾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5급 정도 됐으면 고급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우리가 회화할 때 쓰는 거랑 그다음에 슈미엔위라고 하죠. 서면어랑 분류가 되어 있는데 5급 때부터는 슬슬 이 서면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4급 때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요. 요새는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래 이거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랑 같은 표현인 동의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려워서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사는 짝꿍 기억하는 거 그리고 동의어 기억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사의 호응관계 보셔야죠. 자, 호응관계는 크게 이제 몇 가지 파트를 좀 볼 건데 부정부사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고 그리고 6급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번이나 종라이나 삥 같은 경우는 뿌나 메이어인 부정부사와 동반해서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종라이 같은 경우는 여태껏 지금까지 해서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시죠. 그리고 삥은 단독으로 부정부사가 안 오면 또한이란 뜻을 갖고 있지만 거의 50대 50이에요. 삥 뒤에 부정부사가 오면 결코 절대로라는 뜻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종라이랑 삥에 비해서 건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이라고 해서 한국어의 언어 간섭을 받을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본적으로 아예라는 부사로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정부사와 같이 와요. 그래서 아예 뭐뭐 하지 않아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칸이 쳐져 있는데 뒤에 뿌나 메이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부사 중에서 건번 있으면 그냥 무조건 건번 넣으시면 돼요. 뒤에 뿌랑 메이어 보시고. 그래서 건번은 오늘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근본이라는 명사보다는 아예 근본적으로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부사랑 동반하는 부사라는 거 오늘 이것만큼은 진짜 정확하게 머리에 집어넣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시제를 파악해야 되는 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일찍이 뭐뭐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제랑 보통은 영어처럼 중국어가 시제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몇 가지만 딱딱 기억해 놓으시면 헷갈릴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보시면 정징은 일찍이라는 부사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꿔랑 같이 옵니다. 일찍이 뭐뭐 한 적이 있어. 이것도 그냥 쪽집게식으로 탁탁 찝는다면 빈칸 뒤에 동사 부분에 꿔가 들어가 있으면 보기에 정징 있으면 정징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뒤에 러 있으면요.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 이징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 엔칸이나 찌오야오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일이에요. 곧 뭐뭐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임박했을 때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사실상 러는 완료의 러보다는 변화의 러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곧 뭐뭐 하게 될 거야. 그렇게 변하게 될 거야 라는 뜻이라서 간혹 가다가 러가 왔으니까 이게 그냥 완료구나가 아니라 이 엔칸 눈앞에 그게 펼쳐질 거야. 찌오 야오가 들어가 있잖아요. 곧 뭐뭐 할 거야 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접속사가 올 때 일반적으로 부사랑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접속사가 접속사랑 호응하는 경우도 많지만 접속사가 부사랑 호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쇠라는 일반적으로 딴슈랑 호응한다고 우리가 배웠겠지만 취해가 오히려라는 역접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란 말이에요. 쇠란이 보이면 취해가 올 수 있다고도 기억을 하시고요. 무단히 얼치해랑 왔잖아요. 게다가잖아요. 그럼 하이나 이에도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시랑 오관 같은 경우에는 육구까지 연결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 설명은 뭐뭐일지라 도 무엇무엇에 막론하고 모두 그래서 오늘 이거 딱 머릿속에 쇠라는 취해랑 올 수 있고 무단은 하이, 지시 예보관 또는 머릿속으로 딱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같은 의미 부사 확인합니다. 자, 찡란이 놀랍게도 내 예상을 뛰어넘은 경우에 쓰이는데요. 이제 찡란의 고급 표현이 쭈란이거든요. 그래서 쭈란을 보고 뜻밖에도란 뜻이구나. 렁란이랑 이란도 형태가 비슷하죠. 그래서 여전히 계속 그 같은 상태 여전히. 그 다음에 이제 따오디는 아실 거예요. 도대체라는 뜻인데 찌오징이 도대체라는 뜻을 같이 가져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슬슬 난 찡란만 외우고 있었는데 쭈란이 나오고 난 따오디만 외우고 있었는데 찌오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好像似乎仿佛는요. 好像은 아시죠? 마치 뭐뭐인 것 같다. 근데 似乎랑仿佛도 마치 뭐뭐인 것 같다란 뜻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뭐 접속사랑 호응하는 부사 있었고 이렇게 해서 동의어도 공부를 했고 해서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HSK 5급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지문에서 괄호가 분류가 돼서 넣는 거라서 오늘 배운 부사만 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시험처럼 다른 품사들도 같이 넣었으니까 추가적으로 공부하신다는 생각으로 좀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제 쭉 이어져서 물론 다 읽으면 좋아요. 그런데 5급도 그렇고 6급도 그렇고 독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시간 안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독해 일부분이라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 나중에 독해 2랑 3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속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주어수로 위주로 가는 거죠. 농부가 르추얼주얼루얼씨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면 밖에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이제 쉬러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해석할 시간이 없거든요. 빈칸은 저기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경작을 하고 그리고 날이 근데 빈칸 바로 앞에 있는 절 정도는 정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날이 꾸어다 해놓고 쇠가 나오네. 쏘이가 쇠란이랑 똑같은데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인데 그쵸? 그래서 부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석을 못하고 뒤에 굉장히 좀 즐겁고 행복한 날들은 보낸다라는 걸 해석을 못하더라도 쇠이 하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 딴쉬를 찾았는데 딴쉬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취해랑도 온다고 그러는 취해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따오를 냈습니다. 이게 넘어지다, 고꾸러지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사로 쓰일 때 오히려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엎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뒤집어지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이게 딴쉬의 의미, 취의 의미를 가지는구나. 따오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찌앙은 장차 앞으로, 삐에는 찌오랑 똑같고요. 처는 무엇의 기회를 틈타라는 뜻인데 오늘은 일단 딱 이 데뷔 특강에서는 쇠란이랑 따오, 취의, 딴쉬 이게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요. 부유하진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A로 가는 거고요.
어느 날 저녁에 근데 50번에서 문장이 시작하는데 앞문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빈칸에는 앞문장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날 저녁에 농부가 쪼르렁멍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서 自己得到了 20块 金子예요. 20 덩어리의 금을 획득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0번 같은 경우는 A, B, C, D의 절이 나와 있죠. 그럼 뒤에 읽으셔야 돼요. 둘째 날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竟然 놀랍게도 뜻밖에도 真的挖到了一块金子. 와가 이제 캐내다는 건데 이것까지 몰라도 아, 一块金子보면 한 덩이의 금을 진짜 캐냈나 보다 라고 유추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꿈을 꿨는데 진짜 금을 캤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연결 쇼라이의 치아오라는 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절묘하게,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로 딱 맞아떨어지는 걸 치아오라고 하고요. 펑츠는 이제 풍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랑ren 이하는요. 유감스럽게도 뒤에 얻었잖아요. 금을. 그러니까 여기선 유감스럽게도가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开玩笑简直是 아 진짜로 농담처럼 말이야. 농담같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보면 뜻밖에도 놀랍게도 진짜 얻은 거예요. 굉장히 공교로운 거죠. 사실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농담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너무 기쁜 일이고 진짜 꿈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더 맞는 게 A인 거죠. 농담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는 너무 기뻐하고 근데 오히려 농부는 지금 굉장히 조금 별로 안 기뻐하는 내용이 좀 이어지고 있죠. 사실상 여기에서는 빈칸 앞이나 뒷문장을 읽어야 하고요. 이게 글의 종류가 설명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문적이거나 조금 더 접근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꾸시죠. 농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5급 학생들은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학생들도 농부 꿈꾼 거 꿈에서 20개의 금, 숫자나 금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 51번, 2번 좀 볼게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니 이징 정회러 너 됐잖아. 부자가 됐는데 왜 뿜마이? 뭐가 뿜마이 해?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농부가 회의를 합니다. 我在想 해놓고 문장이 시작할 때 51번이 와요. 근데 뒤에 뭐가 있냐면 19块 그 19개의 금은 어디 갔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꿈에서 20개를 봤는데 자기는 하나만 지금 얻은 거잖아요. 꽈이보다 꽈이가 이상하다란 뜻인데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어쩐지란 뜻이에요. 어쩐지. 링와이는 그 밖에도 그와이랑 쥐라는 이제 고급 표현이죠. 쥐라는 뜻밖에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뜻밖에도 내가 생각 중이야. 뜻밖에도 19개 금은 어디 갔을까? 이렇게 쓰지 않죠. 그와이는 유난히도 매우라는 뜻의 고급 단어예요. 알고 계시면 좋긴 하지만 링와이가 맞자 의미상으로 나머지 19개 어디 갔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50번이랑 51번은 빈칸 앞이랑 뒤에 맥락을 통해서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설명문이 아니라 꼬시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빈칸에 해당하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정도는 해석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주어랑 수로 위주로 누가 뭐 했고 누가 뭐 했고 그 해당되는 문장을 다 해석할 수는 없어도 누가 뭐 했는지 맥락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고요. 자, 52번 갑니다. 得到了一块金子 취해 해놓고 동사가 오죠. 그럼 동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어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부사를 중점적으로 해도 부사는 한 문제만 냈어요. 왜냐면 제가 앞서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고요. 부사는 그렇게 많은 수의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아무래도 시험을 임박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가 있으니까 동사 자리인데 동사 수로가 뭐가 들어갈지를 보려면 반드시 목적어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즐거움은 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다. 그죠? 좋아지는 꽉 잡다 보통 시간 등을 타이트하게 잡는 걸 이야기하고요.失去는 잃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데 생활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失去가 돼요. 오히려 생활의 즐거움을 잃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얻었는데 오히려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한번 훑어봤어요.
49번부터 52번까지 독해 이 부분을 쭉 훑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부사였다는 거. 그래서 부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사가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것들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겠다. 사실상 호응관계 찾는 거나 유의 표현들 기억하는 게 사실 단순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 내가 하나 제대로 맞춰보자. 그리고 오늘 풀었던 네 문제를 통해서 제가 부사도 언급을 드렸고 수로목조고 호응관계도 언급을 드렸고 맥락상의 문제 푸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하셔서 머릿속에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